서울 홍대 거리에 위치한 인기 카페 브루잉. 오전 9시부터 분주한 오픈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8살의 박지수는 오늘도 변함없이 성실한 모습으로 매장 정리를 하고 있었죠. 지수가 이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한 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비록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이었지만 남편의 갑작스러운 실직 이후 가게를 책임지기 위해 묵묵히 해내고 있었어요. 카페 한쪽에서 테이블을 닦던 지수는 새로 들어온 직원을 보았습니다. 6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가 소박한 앞치마를 두르고 서빙 도구를 정리하고 계셨죠. 아마 새로 들어온 서빙 도우미인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주저하지 않고 먼저 다가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놀란 듯 하다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명숙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뭔가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지수는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저는 박지수예요. 혹시 업무 관련해서 궁금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보세요. 명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그 순간 명숙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일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2년 전 인수한 이 카페 브랜드의 진짜 모습을 알기 위해 가명으로 서빙 도우미를 시작한 것이었거든요. 이명숙은 원래 숲속의 아침이라는 작은 카페에서 시작해 전국 체인으로 키워낸 성공한 사업가였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커지면서 점점 현장과 멀어지게 되었고 직원들의 진짜 마음이나 고객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2년 전 새로 인수한 브루잉 카페에서는 다른 방식을 시도해 보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식음료 사업에서 수십 년을 일해왔지만 현장의 가장 밑바닥에서 일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진정한 고객 서비스가 무엇인지 배우려면 바닥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이었어요. 가족들은 만류했지만 명숙은 의지가 확고했습니다. 제가 서빙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지수가 친절하게 명숙을 카운터로 안내했습니다. 어르신, 먼저 이 메뉴판을 보세요. 음료 종류별로 색깔로 구분되어 있어서 처음에는 이걸 기준으로 외우시면 돼요. 지수는 메뉴판을 넘기며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메리카노 같은 기본 커피는 빨간색, 라떼류는 파란색, 디저트 음료는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손님이 주문하실 때 이 버튼을 눌러서 주방에 전달하시면 됩니다. 지수는 POS 기계 사용법까지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심지어 손님 응대할 때의 기본 예절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손님이 오시면 먼저 인사하고 메뉴 추천할 때는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음료 나갈 때는 꼭 감사 인사 잊지 마시고요. 명숙은 지수의 자연스러운 친절함에 감탄했습니다. 나이나 지위를 따지지 않고 진심으로 도움을 주는 모습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지수가 설명하는 서비스 방법들이 자신이 그동안 추구해왔던 철학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첫날부터 실수하지 않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헤맸거든요.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지수의 말에 명숙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직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카페에 희망이 있다고 느꼈어요. 동시에 지수 같은 사람이
과연 이 카페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날부터 명숙은 진짜 서빙 도우미가 되어 묵묵히 일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업무를 해냈죠. 다른 직원들은 새로 온 할머니 도우미에게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 많은 신입이라며 무시하는 분위기였어요. 할머니, 저희는 젊은 사람들이 주로 오는 카페라 트렌디한 감각이 중요해요. 수석 바리스타 유진이 명숙에게 은근히 압박을 가했습니다. 혹시 따라가기 힘드시면 다른 곳을 알아보시는 것도. 하지만 지수만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수는 명숙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혼자 드세요? 저랑 같이 드실래요? 명숙은 잠시 망설였지만 지수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직원 휴게실 한 구석에서 도시락을 함께 먹으며 소소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가족이 계세요? 다들 바쁘게 사느라 자주 못 봅니다. 딸은 해외에 있고 아들은 직장 일로 바빠서 요즘은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아요. 명숙의 대답에서 외로움이 느껴져 지수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명숙의 가족들은 모두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현장 체험을 걱정하며 반대했었지만 명숙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더 자주 이야기해요. 저도 혼자 일하면 심심하거든요. 그리고 할머니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지수의 따뜻한 말에 명숙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인간적인 온정을 느꼈습니다. 회장실에서 받는 격식적인 보고와는 전혀 다른 진심 어린 관심이었어요. 오후 근무 시간에 명숙은 지수의 일하는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손님들과 마주칠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하고 주문을 받을 때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이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 대학생 고객과의 에피소드였습니다. 그 학생은 아르바이트를 갓 시작한 듯 보였는데 커피값이 부족해서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지수는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런 일은 가끔 있어요. 지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할인해 드릴게요. 대신 다음에 오실 때 더 맛있게 드시라고 원두를 조금 더 좋은 걸로 해드릴게요. 그 학생은 고마워하며 돌아갔고 명숙은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불만을 제기하는 까다로운 손님을 만나자 지수는 끝까지 친절하게 응대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만들어 드릴게요. 어떤 맛을 원하시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맞춰 드리겠습니다. 지수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극적인 해결 의지에 그 손님도 결국 만족하며 돌아갔어요. 명숙은 감탄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구나 싶었거든요.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고객 서비스의 진짜 모습을 지수를 통해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어 지수가 명숙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첫날 어떠셨어요? 많이 힘드셨죠? 아니에요. 지수 씨 덕분에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내일도 함께 점심 드실 거죠? 지수의 자연스러운 제안에 명숙의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진정한 동료애를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명숙과 지수는
자연스럽게 점심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휴게실 한 구석에서 도시락을 나누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죠. 지수야, 오늘 그 어려운 손님 어떻게 응대했어? 아,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는데요. 할머니가 알려주신 대로 일단 진심으로 사과부터 드렸더니 마음을 여시더라고요. 지수는 명숙을 진짜 할머니처럼 따랐고 명숙 역시 지수의 순수함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나이를 초월한 진정한 우정이 싹트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수석 바리스타 최유진이었죠. 유진은 30대 초반으로 정직원 신분이었습니다. 3년 전 이 카페가 처음 문을 열 때부터 일해온 베테랑이었고 평소 자신의 지위를 의식하며 계약직 직원들을 아래로 보는 성향이 있었어요. 저 사람 왜 저 할머니랑 맨날 붙어 다니지? 유진이 동료 직원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냥 친한 거 아니에요? 할머니 혼자 계시니까 지수가 챙겨드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근무 시간에 저렇게 오래 이야기하고, 심지어 저 할머니 일 알려주겠다고 자기 업무까지 늦어지면서 말이에요. 사실 유진이 불편해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매니저가 지수의 고객 응대를 칭찬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수 씨 고객 만족도 평가에서 점수가 정말 높네요. 다른 직원들도 지수 씨처럼 세심하게 응대해 주세요. 정직원인 자신보다 계약직인 지수가 더 인정받는 것이 자존심 상했던 유진은 지수와 명숙의 관계를 문제 삼을 빌미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솔직히 우리가 더 오래 일했는데 저런 신입 할머니랑 친하다고 해서 지수가 더 인정받는 게 좀 이상하지 않아? 글쎄요. 그래도 지수는 원래 성실하잖아요. 성실한 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왜 유독 지수만 칭찬받는 거지? 한편 지수는 명숙과의 대화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 그 마음이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야. 할머니, 그런데 가끔 너무 까다로운 손님들을 만나면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더 여유를 가져야 해. 그분들도 분명 힘든 일이 있어서 그럴 거야.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 마음이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 명숙의 인생 조언에 지수는 깊이 감동했습니다. 실제로 까다로운 손님들을 응대할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니 훨씬 수월해졌어요. 할머니 정말 대단해요. 어떻게 그런 지혜가 나오세요? 살다 보니 저절로 알게 되는 거야. 지수도 지금처럼만 하면 분명 정직원이 될 거야. 그런데 이런 따뜻한 대화들이 유진의 눈에는 전혀 달리 보였습니다. 업무 시간에 불필요한 수다를 떤다고 여겼고 지수가 명숙에게 특별 대우를 해준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이상해요. 저 바리스타가 왜 저렇게 나서는 거죠? 유진이 서연에게 계속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손님 응대할 때도 너무 오버하는 것 같지 않아요? 마치 자기만 친절한 것처럼. 그리고 저 할머니랑 맨날 붙어 다니면서 다른 직원들은 소외시키고 유진의 말은 점점 과장되고 왜곡되기 시작했어요. 지수의 성실함을 오버한다고 표현하고 명숙과의 자연스러운 친분을 다른 직원들을 소외시키는 행동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저 할머니도 좀 이상해요. 일반 서빙 도우미 치고는
너무 품위 있게 말하고 뭔가 석연치 않아요. 서연은 유진의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지수가 정말 나쁜 의도로 행동하는 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유진의 강한 의지와 계속된 설득에 점점 동조하게 되었어요. 일주일이 더 지나면서 명숙과 지수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은 점점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어요. 특히 유진은 지수의 행동이 선을 넘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약직 주제에 정직원인 자신들보다 더 적극적으로 카페 업무에 관여한다고 여겼거든요. 정말 이상해요. 저 바리스타가 왜 저렇게 나서는 거죠? 유진이 동료 직원인 서연에게 속삭였습니다. 뭐가 이상한데요? 손님 응대할 때 너무 오버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 할머니랑 맨날 붙어 다니면서 월요일 아침 유진은 동료 직원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지수의 행동을 문제 삼아 정식으로 신고하기로 한 것이었어요. 서연 언니, 우리가 본 걸 정리해서 매니저님께 신고하는 게 어때요? 무슨 내용으로요? 근무 시간 중 사적인 대화로 인한 업무 집중력 저하, 그리고 고객 응대 시 지나친 친근함 같은 거요. 화요일 오후 매니저 김현우가 지수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경직된 표정이었어요. 지수 씨, 잠깐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지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거든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김 매니저는 서류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수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에게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라니. 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근무 태도에 관한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업무 시간 중 개인적인 대화로 인한 근무 집중력 저하가 주된 사유입니다. 김 매니저가 서류를 넘기며 설명했지만 지수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항상 맡은 일을 제 시간에 마쳤는데요. 그리고 손님들께 불친절하게 대한 적도 없고요. 여러 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보고됐습니다. 그리고 동료들과의 갈등도 문제가 되었고요. 지수는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제 지적을 받았는지, 어떤 동료와 갈등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누가 그런 신고를 하셨나요? 정확히 어떤 부분이 문제였는지 알고 싶어요. 신고자는 밝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결정된 사항이니 더 이상 논의할 여지가 없어요. 김 매니저의 단호한 말에 지수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실직한 상황에서 이 일자리를 잃으면 생계가 막막해질 터였거든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 더 조심하겠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어요. 지수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김 매니저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결정된 일입니다. 오늘까지만 근무하시고 개인 물품 정리해 주세요. 김 매니저의 차가운 말에 지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눈물을 참으며 사무실을 나와 개인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유진과 서연의 모습도 보였지만 그들은 지수와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개인 사물함을 정리하면서 지수는 지난 2년간의 추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곳에 와서 일을 배우던 때부터 지금까지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며 일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끝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특히 명숙과 함께했던 따뜻한 시간들이 떠올라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할머니와는 어떻게 작별 인사를 해야 할까 걱정도 되었어요. 명숙은 카페 한쪽에서 지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수야, 무슨 일이니? 왜 그렇게 짐을 정리하고 있어? 이명숙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지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 해고됐어요. 누군가 신고를 해서 오늘까지만 일하래요. 지수의 말을 들은 명숙의 얼굴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날카로운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무슨 이유로 그런 일이 생겼니? 명숙의 목소리에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지만 지수는 눈물 때문에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근무 시간에 사적인 대화를 했다고, 그리고 손님에게 반말했다고 하는데 저는 정말 그런 적 없어요. 지수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명숙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2년간 지켜온 지수의 성실함과 지금의 부당한 처사가 대비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지수가 카페를 떠난 그 순간부터 명숙의 마음속에는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2년 동안 현장에서 지켜온 진실과 오늘 일어난 부당한 처사가 극명하게 대비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이른 아침, 브루잉 카페 정문 앞에 고급 승용차 한 대가 조용히 멈춰섰습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출근하는 직원들이 고개를 돌려 바라보았어요. 첫 번째 차에서 정장을 입은 비서가 내려 뒷문을 정중하게 열었습니다. 그 순간 카페 직원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평소 소박한 앞치마를 두르고 조용히 서빙만 하던 명숙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당당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유진은 눈을 크게 뜨며 옆에 있던 서연을 쳤습니다. 저분이 정말 서빙 할머니 맞나요? 명숙은 평소와는 전혀 다른 위험 있는 걸음으로 카페를 가로질렀습니다. 뒤따라오는 수행원들의 모습에서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때 김 매니저가 급히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진 채로 명숙 앞에서 깊숙이 허리를 숙였어요. 회장님, 갑작스러운 방문이시라 준비가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그 순간 모든 직원들이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무시해왔던 서빙 할머니가 바로 브루잉 카페 그룹의 회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회의실에서 명숙은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2년 전 이 브랜드를 인수하면서 세운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직원과 손님이 편안하고 행복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현장에서 일하며 이 카페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습니다. 명숙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무게감이 있었어요. 2년간 현장에서 직접 일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습니다. 누가 이 카페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지, 누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지 모두 지켜봤어요. 박지수 씨는 제가 2년간 만난 사람 중 가장 성실하고 배려심 깊은 직원이었습니다. 그런 분이 거짓 신고로 인해 해고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김 매니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동료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의견이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정말 공정한 판단이었나요? 아니면 개인적인 감정이나 편견에 기반한 것이었나요? 명숙은 조용히 테이블 위에 서류를 올려놓았습니다. 박지수 씨의 해고 처분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지수가 카페를 떠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집에서 무기력한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었어요. 금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기사가 정중한 태도로 고급스러운 봉투를 건넸어요. 브루잉 카페에서 온 특별 배송입니다. 박지수님 맞으시죠? 봉투를 뜯어보니 정성스럽게 쓰인 손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지수 씨에게 먼저 제 신분을 숨기고 있었던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브루잉 카페 그룹의 회장인 이명숙입니다. 편지에는 지수의 해고 처분이 완전히 철회되었고 새로운 매장 관리자, 교육 프로그램의 첫 번째 교육 담당자가 되어 달라는 제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금요일 오후 지수는 이제 브루잉 카페의 고객 서비스 교육팀장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었어요. 손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해요. 그 마음이 있으면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거예요. 저녁 무렵 명숙과 지수는 예전처럼 카페 한켠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고마운 건 제가 더 많아요. 지수 씨가 이 카페의 진정한 가치를 보여줬거든요. 카페에서는 직원들이 손님들을 정성스럽게 응대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바리스타부터 서빙까지 모든 직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지수가 보여준 작은 변화가 카페 전체에 스며든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이 모든 순간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관심과 배려가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몸소 경험한 것이었거든요.